안녕하세요, 다올입니다. 파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89,0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시간봉 차트를 보더라도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암호화폐 관련 게시글을 올리면서 10% 이상 급등을 했다가 다음날 관세 이슈로 상승분을 그대로 되돌리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일 열리게 되는 이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을 지켜보겠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9만 달러까지 다시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파이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9만 달러 라인이 더 이상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위로는 9만 5천 라인부터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래로는 8만 라인부터 연하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계속 흡사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평소 때보다 훨씬 등락폭이 클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드에서도 크게 두 가지 분위기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상화폐 서밋, 이 크립토 서밋은 미국 동부 표준시로 2025년 3월 7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보자면 3월 8일 오전 3시에서 3시 반 사이에서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크립토 서밋을 앞두고 크립토 시장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 이 크립토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선물 시장을 보았을 때는 내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 펀딩비를 보았을 때 양수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숏 포지션보다 롱 포지션에 더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아직도 펀딩비가 음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비트에 비해서 이 숏 베팅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만 놓고 보았을 때는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내일 언급이 될 이 전략자산 암호화폐 준비금이 비트코인 위주로 전면 재조정이 될 확률이 있다. 트럼프가 언급을 했던 이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에이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비중이 대폭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특정 암호화폐는 상승 가능이 있겠지만 오히려 요 며칠간 기대감을 불러왔던 타 알트들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시간대 이런 여러 미디어를 찾아보더라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그래서 상당히 어중간한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기준으로 전체 상승률을 보자면요, 리플을 제외하고 크게 상승한 메이저 알트는 보여지고 있질 않습니다. 크립토 전체 시총 기준으로 보자면요, 크립토 서밋을 하루 앞두고 살짝 상승한 수준의 분위기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리플을 제외하고는 트럼프가 언급했던 알트코인들이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내일 롱으로 갈지 숏으로 갈지 매우 조심스러운 상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가장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파이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여전히 코인마켓캡 기준 시총 11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 기준으로 1.85달러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요. 전날 기준 약 3.5%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가장 큰 이슈는 3월에 있을 락업 해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피디아 기사 내용을 가져와 보았고요. 3월에만 약 1억 8천만 개 이상의 파이코인이 락업 해제가 될 예정이다, 이런 타이틀이 있고요. 잠시 읽어봐 드리자면, 파이 네트워크는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논의가 된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 하나였고, 주요 거래소에 완전히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끌어들였습니다. 파이는 파이데이 주요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 3월에 1억 8,800만 개 파이가 락업에서 해제가 됩니다. 현재 시장 공급이 70억 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락업 해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으로 데이터에 따르면 파이 사용자의 63%가 3년 동안 락업을 하였고요. 다른 14%는 1년 동안 락업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잔금 해제가 즉시 판매 압력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파이코인은 최근 2.99달러에 도달을 해서 약간 떨어지기 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토큰이 잔금 해제가 되도록 설정하면서 투자자들은 이 시장에서 파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지금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파이 블록체인 익스플로어에 나와 있는 이 메인넷 매트릭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파이 마이그레이션 양은요 70억 개로 나와 있습니다. 이 70억 개가 유통 공급량이 되겠고요. 이 중 약 17억 개가 락업 해제가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 활성화가 되지 않은 파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이 되고 있는 코인은 약 12억 개 정도로 추정이 되지만, 어쨌든 코어팀은 락업 해제가 되었다면 모두 이 수치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에 락업 해제가 될 것으로 예정되는 1억 8천만 개 이상의 파이, 너무 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락업의 최대 기간은 3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수많은 락업이 풀리는 이유는 3년 전에 초기 마이그레이션을 받았던 유저들의 최대 락업 설정치가 이제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월 1억 개 이상의 파이가 좀 흘러나오는 것인데요. 이 중에 100%가 모두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흘러나올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이 파이가 막상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이것이 모두 공짜로 채굴이 되었으니 모두 매도 물량으로 나와서 파이는 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왔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요, 매수세도 충분히 들어오고 또 유의미한 가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듯이 이 락업 해제라는 것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모두 매도 물량으로 시장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중 일부분은 다시 재락업으로 들어가거나 파이 락업을 3년으로 최대치로 설정을 해놓은 유저들인 만큼 파이 가치를 좀 더 높게 보고 오래 가져가려는 양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파이 데이터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요, 락업 해제가 된다라고 해서 그 코인들이 자동으로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직접 유저가 지갑으로 접속을 해줘서 클레임을 해주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그 파이 코인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이 클레임 되는 양과 속도를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늦게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락업이 풀린지도 모르는 사람들 또는 지갑에 더 이상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락업 해제가 되면은 그중 일단 절반 정도만 바로 지갑에서 재접속이 되어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락업 해제 관련해서는 실제 영향을 받는 부분보다 좀 더 과하게 시장에서 공포를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 좋은 예가 바로 이 온도 파이낸스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온도 파이낸스의 경우에는 지난 1월에 락업 해제를 실시를 했는데요. 당시 유통량이 약 14억 개 정도였는데 그보다 130% 더 큰 19억 4천만 개의 토큰을 한 번에 락업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도 엄청난 퍼드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온도의 생태계나 현재 펀더멘탈을 보았을 때 심리적 불안감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큰 악재가 아닐 것이다, 조만간 가격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락업 해제는 이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이 솔라나의 케이스처럼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락업 해제를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님을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온도 파이낸스의 경우 1월 18일에 락업 해제가 진행이 됐는데 이미 이전에 이 선반영이 되어서 이 커뮤니티의 공포감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있었지만 실제 락업이 해제가 되고 나서는 가격이 오히려 반등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온도 파이낸스의 하락은 1월 달에 있었던 락업 해제 물량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알트코인이 겪고 있는 하락 추세와 동일한 이유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가격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에 유통량이 적을 때 가격대 그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개의 유통량에서 한 번에 34억 개의 유통량으로 증가한 코인조차 생태계가 강력하다면 막상 락업이 풀리더라도 이것을 흡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파이의 경우에는 이미 70억 개의 물량이 지금 풀린 상태이고요. 이 중 17억 개가 락업 해제가 되었는데 매월 1억 8천만 개 또는 2억 개 정도의 락업량이 추가로 해제가 된다라고 해도 또 그중 일부가 아마 사용이 될 텐데요. 이 파이의 전체 규모, 이 커뮤니티 사이즈를 우리가 고려를 해보았을 때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치적으로 제가 한번 평균을 내보자면요, 3월에 1일 락업 해제량을 보면 하루에 가장 많이 풀리는 양이 약 2,300만 개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00만 개씩 지금 파이가 매일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통계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중 50% 정도는 바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락업 해제가 되더라도 지갑으로 접속해서 클레임을 하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락업이 풀리고 활성화까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재락업하는 확률, 그리고 이것을 장기 홀드하는 비율이 또 그 중에 절반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실제 하루에 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는 물량, 거래소로 흘러 들어가는 물량이 하루에 500만 개가 채 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거래소 포함해서 여러 곳에서 유동 물량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분석은 우리가 이 수치로 보는 것만큼 과다 공급 충격은 없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마인드를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제 파이는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이 파이 생태계로 유입을 시키고 그에 비례해서 이 파이 코인을 충분하게 분배를 해주는 지금 설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의 볼륨 락업 해제는 자주자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이 정도로 겁을 먹어서는 파이 시장에서 버티기 힘들다, 이 정도 양이 시장으로 나오는 것은 껌으로 봐줘야 된다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네, 그리고 이슈를 바꿔서 이번엔 바이낸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이죠. 바이낸스가 과연 파이를 상장을 할 것인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언제 진행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공식 계정에서 이미 파이 찬반 투표를 진행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로도 파이를 연상시키는 듯한 애매한 힌트성 포스팅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아서는 분명 바이낸스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 사항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자, 한 예로 커뮤니티 개발자 렉스의 경우에는 바이낸스 이 서포트 봇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여기에 새로 리스팅되는 암호화폐를 질문을 하게 되면 바이낸스 봇은 여기에 파이를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 이런 포스팅을 렉스에 공유를 해주었는데, 또 댓글을 보면 같은 답변을 받았다라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낸스 봇이 AI 기반 봇인지는 모르겠고, 또 이것이 봇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변을 내어놓을 확률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도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어떤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좀 흥미로운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이 파이의 상징적인 숫자이죠. 3.14에 대해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3월 14일을 파이데이로 지정을 했고요. 매년 가장 큰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2배 숫자인 6월 28일에는 파이 투데이라고 해서 매년 두 번째로 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짜 선택을 보더라도 파이 수치에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요. 파이는 2019년 3월 14일에 공식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 14일을 매우 중요한 이벤트로 지정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 오픈 네트워크가 출시가 된다면 3월 14일이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많았었죠. 그리고 2025년 3월 14일은 공식 출범일로부터 314주가 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픈 네트워크는 실제로는 2025년 2월 20일에 앞당겨져서 출시가 됩니다. 어떤 내부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것을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요. 2025년 3월 14일 파이데이와 3.14주 차이가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2월 20일은 2025년 마지막 날 기준으로 314일 차이가 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파이코 팀이 지정한 날은 3.14와 항상 관계성을 띠는 그런 희한한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을 공유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모든 게 의도가 된 건지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 314주와 314일 차이는 어느 정도 정보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14주 관계성은 잘 얘기가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